자,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집안 싸움으로 번지는 국민의힘 대선 패배 후의 수습 상황을 볼 텐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를 포함해서 5대 개혁안을 놓고 어제 무려 5시간이나 더 넘게 의총에서 회의를 했는데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예, 김 비대위원장은 의원님들 쇄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얘기를 했고요. 강승규 의원은 자기 정치하는 중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분위기가 좀 살벌하다고 할까요? 예. 아마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16일 날 그 원내대표를 뽑잖아요. 네. 원내대표를 뽑으면 이제 그 비대위원장 대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김용태 위원장은 이제 고생했고 하니까 이제 물러나고 월 말로. 예. 네. 6월 말까지니까 예, 원래. 네. 임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16일 날 원내대표를 뽑아서 네. 원내대표가 이제 그 대행이 돼 가지고 전당대를 좀 빨리 하자. 9월까지 갈 필요 한 8월이면 충분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전당대를 하되 여기서 최강 지도부를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문수, 나경원, 한동훈 이 정도 나와서 해서 지도부를 정상적으로 구성하자. 그래서 저는 김용태 위원장도 뭐 고생도 하고 호불호는 있지만 네.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원내대표 16을 뽑으면 거기 물러주고 6월 말에 끝내는 게 맞지. 이걸 가지고 이게 또 뭐 전당 후 투표를 하자.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임기 연장하려면. 이거는 필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서 봐도 물러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근데 본인이 하려면 원래 정구위원회 열어서 6개월 더 추인받아야죠. 근데 그게 쉽습니까? 그게 뭐 한동훈 쪽에서는 연임해 줄지 몰라도 네. 과거의 친윤 지금 저는 친윤 표현 안 좋아하지만 아마 주류 있잖아요. 네. 여기서는 이제 아마 6개월 연장 안 해줄 겁니다. 근데 지금 듣다 보니까 그 한철수, 뭐 한동훈, 저 귀에 익은 당권 후보들 이름 있는데 나경원 의원 얘기가 나와서 도전한대요? 지금 이제 그걸 요구하는 분이 많아요. 김문수 후보는 이제 그 국민 지지가 41, 네. 한동훈 대표도 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나경원은 이제 그 배지 중에 둘 다 원외잖아. 네. 배지의 그래서. 대표는 윤상현보다는 안철수보다는 나경원이 옛날에 두 번 억울한 것도 있고 그래서 한 3파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박 의원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국민의힘은 현재로서는 출구가 없는 답이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언제 하는지 원내대표가 누가 되는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언제까지 하는지 이거 사실 다 작은 문제들이고 네. 사실은 보수가 과거에 이렇게 위기에 처하면 뭔가 이제 새로운 카드가 등장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리더십들을 보여줬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2년 대선 패배하고 2004년에 차떼기 사건으로 공지에 몰렸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천막 당사를 치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대선 후보로 급부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명박 정부도 여러 정치적 위기가 있었고 임기 말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근데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등장해서 이제 거의 다 져가지고 그렇죠. 총선을 거의 이제 반반으로 만들고 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이 됐어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 말기에 뭐 탄핵당하고 찐박 공천하고 망조가 들었는데 한동안 힘들었지만 대선 패배하고 나서 이준석이라는 새로운 카드가 등장을 해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네. 당대표가 돼서 그렇죠. 그 동력으로 2022년 대선에 이긴 겁니다. 지금 그런 카드나 그런 리더십이 안 보입니다. 누구도 아니에요. 다 흘러간 인물들 뭐 나경원, 김기현 이런 분들이 원내대표 된다 한들 달라질 게 하나도 없고 그나마 계엄 탄핵 과정에서 좀 상처를 덜 받고 명분이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한계가 뚜렷해. 일단 네. 원해고 그다음에 당 주류하고 불화가 너무 심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다가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고 이분이 이제 지난 대선에 차점 되게 되면 경륜도 굉장히 짧고 그래서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등장한다 한들 지금 보수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만한 그런 대안이 될까? 네. 그럼 없는 거예요. 네. 이거는 당을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만든다. 아예 해체했다 다시 만든다. 이런 차원의 그런 환골탈태가 아니고서는 지금 어느 세력이 뭘 하든 지금의 정치적 위기에서 한동안 벗어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어제 그 박상수 전 대변인, 그러니까 친한계잖아요. 여기 저희 프로에 나와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모든 제안이 결국은 김문수의 당권 잡기를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 안에는 친윤과 친한과 그리고 김문수계의 새로운 파벌에서 세 개의 파가 존재한다. 이런 신삼국제. 예,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알기로 김용태 의원이 뭐 특정 계파에 속한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저는 소신껏 개혁을 하고 있다 보는데 네. 우연히 이제 제일 중요한 두 개를 제안했잖아요. 네. 하나는 이제 후보 교체, 그렇죠. 네. 과정에서. 당무감사하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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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한테 유리한 이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탄핵에 대해서 무효. 네. 요걸 이제
당론을 반대했잖아요. 네. 네, 이걸 네. 무효하자. 요것도 이제 그 친윤을 좀 견제한 네. 이런 게 있으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어떤 사람은 한동훈계를 도와준다는 사람도 있고 네, 네. 근데 김문수를 도와준다는 사람도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게 그 친윤 구주류를 공개하는 걸 맞잖아요. 예. 그 점에서는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김문수, 한동훈 다 도움이 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카드다. 아. 원래 박상수 변호사는 이게 한동훈계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김문수만 도와준 게 아니고 한동훈 쪽에서 보더라도 네. 다 도움되는 이슈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 예. 감싸고 둔다. 결국에 친윤 구주류를 정리하자는 공개하는 이런 이슈잖아요. 그렇군요. 자, 예. 그 말 나온 김에 한번 소문에서 더 여쭤볼게요. 아까 원내대표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원내대표는 누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한 60여 명 물어봤어요. 네. 60여 명. 네네. 국민의힘에. 네. 가장 적임자는 김도읍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중도 색깔이 개파 색깔이 없으니까. 개파색이 얇고 네. 그다음에 검사 출신으로 대여 투쟁력이 뛰어나다. 네. 그래서 적임자는 김도읍을 꼽는 분이 많은데 네. 이분이 출마 의지가 아직 약하대요. 가장 적극적인 출마 의지는 박대출 의원이고 네. 친윤이니까 네. 아마 저는 박대출 의원 그다음에 김도읍 의원 네. 그다음에 송은석 의원도 있고요. 네. 삼선으로 가면 네. 원래 삼선이 하는 자리예요. 네. 그다음 한동훈계에서는 김성원 네. 이런 이제 한 4파전이 4명이 거론되고 있죠. 그러니까 정리할 거예요. 그럼. 바람직한 건 이제 김도읍이 김도읍을 1순위입니다. 보는데 그럼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 하면 돗자리 깔고 아니 60명을 취재했다면서요. 그럼 3분의 1을 취재했는데 그러면. 그럼 누가 돼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아 누가 돼야 됩니까? 좀 김도읍이 돼야 된다. 돼야 된다는 것과 될 그러니까 김도읍 것이다. 출마이 다르죠. 약하니까 모르죠. 아니 이제 조경태 의원 얘기도 잠깐 나온. 아마 김성원 의원이 대표 주자로 한동에서 6선이니까 그러니까요. 3선이 하는 게 원래 네네. 관행이었어요. 네. 네. 박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친윤이 낙점하는 후보가 되겠죠. 뭐 그런 차원에서 그럼 도로 친윤당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송원석 의원 얘기가 유력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글쎄 친윤이 이제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잖아요. 결국에는 자기들 중에 원내대표를 만들고 그 연장선에서 새 비대위 가고 새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할지 당분간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권을 절대로 친한게 넘겨주지 않겠다. 이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뭐 그런 기조하에 원내대표 선거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이렇게 시간을 오랫동안 얘기할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점에서. 그러면 사실상 이제 이번에 16일 날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사실상 당대표 권한을 갖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그렇죠. 상황에서. 그래서 그러면,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아마 6월 30일 임기로 종료할 거고요. 네. 네. 그 새 원내대표가 본인이 겸직을 할 수도 있고 음흠. 잠정적으로 그러니까요. 네.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네. 그리고 전당대회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새 비대위원장을 지명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친윤 원내대표가 된다면 친윤 비대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친윤 세력이 여전히 그 힘을 갖고 있나요? 친윤이라는 표현은 이제 거의 없어지고 이미 탈당했잖아요. 그냥 저는 차라리 뭐 구주류. 구주류. 그다음에 친한 뭐 이 정도로 이게 분류하면 되는데 친윤이 많이 분화가 돼 버렸어요. 네. 따라서 이제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간 사람도 있고 네. 또 한덕수 밀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게 독자 여부도 있고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아마 딱 양파전 이건 쉽지 않을 겁니다. 박 의원님,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는 사실상 지금 보니까 당권 도전이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과정도 놓고 보면은 뭐 안철수 의원 만나고 나경원 의원 만나고 그렇죠. 빌드업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보니까 전에는 조금 의지를 드러내는 것 같다가 최근 며칠 사이는 좀 잠잠한 움직임인데 이게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그 전 대표 쪽에서 여러 의견이 있는 모양입니다. 본인은 당권 도전 의지가 굉장히 높은데 네. 그러나 이제 한동훈 대표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지금 당권을 갖는다 한들 이 당을 통합하고 뭔가 당을 전면적으로 쇄신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내년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금 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또 뒤집어쓰게 되면 그 뒤에 정치적 기회가 더 줄어들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내년의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원내 입성하는 게 더 우선적인 과제지 당권이 그렇게 우선적인 과제는 아니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부에서. 정작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높다 그러고 네. 만약 한 전 대표가 불출마하면 그 다음에 뭐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이런 대책 카드도 한편으로는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본인 의지가 확고하면 뭐 출마하겠죠. 네. 서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김문수 후보는 이제 100% 글쎄, 한동훈은 5대5 5대5. 예, 이래 보는데 제가 들은 건 똑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번 대표가요 독이든 독배예요. 지방선거를 책임지잖아요. 근데 쉽지 않은 선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그날 책임지고 물러나면
완전히 뭐 정치권에 더 안 좋은 이력만 되니까 네. 그걸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이든 성배가 아니라 독이든 독이든 독배. 독배다. 아예 네. 그건 독배에 불과하다. 알겠습니다. 자, 하와이에서 곧 귀국합니다. 이분 홍준표 전 시장 얘기입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계엄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 등의 역할이 규명될 경우 국민의힘은 해산을 피할 수 없을 것. 그야말로 좀 살벌한 내용입니다. 추 원내대표가 우원식 의장 등의 계엄 해제 의결을 기다려달라고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홍 전 시장 말대로라면은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럼 뭐 지켜봐야 되겠는데 네. 그렇게 몰릴 수도 있다라는 이제 경고를 하는 거고 그 얘기는 뭐 그 홍 전 시장이 처음 하신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전부터 했던 얘기이고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이 어쨌든 정계 복귀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청년의 꿈인가요? 그 게시판에 네. 보면 뭐 신당을 만드는 거에 나서달라고 했더니 알겠다. 네. 이렇게 답변했다고 네, 그러고 네. 그리고 개혁신당으로는 안 간다. 낭설이다. 뭐 사실 정계 은퇴한 거면 그런 얘기에 일일이 답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신당을 만들 만한 뭐 정치적, 인적, 뭐 물리적 자원이 없어요. 네. 결국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비상 상황에서 뭐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런 걸 맡아가지고 당을 쇄신하고 당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역할을 해주십시오. 라는 권유가 온다면 못 이기는 척 받을 수는 있겠지만 자력으로 무슨 본인이 정계 개편의 중심이 되거나 글쎄요. 아니 이분이 당내에 있을 때도 거의 자기 세력이 없이 혼자 정치한다. 이제 이런 그 관측이 많았는데 지금 당을 나가고 정계 은퇴 선언을 한 마당에 무슨 자원이 있어서 당을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는 여러 가능성을 그냥 열어두는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기회를 볼 거다. 네. 이 보수의 이합 집산 과정에서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왜 위원정당 해산 그 얘기를 꺼냈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 자기가 마시던 운물에 침을 뱉고 가듯이 네. 본인이 이제 뭐 완전히 국민의힘을 맹비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취재해보고 말을 종합해 보니 네. 내년쯤에 이준석 대표하고 새로운 신당을 만들어서 보수를 재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국민의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고 네. 본인이 주류가 되는 신당을 이준석 대표가 만든다. 내년에. 네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한다. 지방선거인데 제가 듣기로는 본인에게 서울시장의 꿈이 있대요. 아, 그래서 그랬어요. 이제 대구에서 안 살거나 서울에서 살 거야. 원래는 라는 의심장한 동대문하고 말을 안 송파에서 했죠. 했습니다. 네. 동대문에서 국회를 네, 했고 네. 따라서 이게 본인은 서울시장, 이준석 대표는 경기도의사. 이래가 바람을 일으켜 보자. 보수를 세판 짜자. 이야기를 측근들이 공공연하게 하고 다닙니다. 아니, 그거 정확히 들은 얘기입니까? 새 참모들이 제 고향 대구잖아요. 최측근 참모들이. 들이 이준석과 내년에 신당을 만들고 국민의힘은 어쨌든 당이고 한동훈과는 못 가니 이렇게 이준석과 같이 당 만들어서 바람을 일으킨다. 그럼 위원정당 해산 심판 얘기가 그거는 공격이죠. 그거는 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도 가보겠습니다. 당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금요일이면 원내대표가 선출이 됩니다. 4선의 서영교, 3선의 김병기, 친명 두 의원의 명심 겨루기가 한창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권리당원 20% 투표가 새로 도입이 됐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가뜩이나 원내대표 선거는 표심을 알기가 어려워서 당대표 선거보다 예측하기가 더 어렵다는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권리당원 20%까지 반영이 되니까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한 의석으로 보면 34석 정도 그러니까요. 된다고 네. 하는데 더더욱 알 수 없는 오리무중 상황인 것 같고요. 두 분 다 친명이고 두 분 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당 지도부에서 역할을 했던 그렇죠. 사람들이기 때문에 변별력이 크지 않아요. 다만 이제 그 의원들이나 당원들의 선택 기준은 그런 걸 겁니다. 네. 누가 대통령 임기 초에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이제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네. 국회에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적임이 누구냐. 네.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은 친화력을 앞세우고 이제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공천 때도 역할을 했고 네. 일종의 어떤 전략. 전략. 이런 거를 좀 아. 앞세우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당원이나 의원들이 그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반응들을 하겠지만 아마도 누가 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초에 맞는 짝이냐. 요게 전략적 선택의 기준이 누구 될 같으세요? 거다. 글쎄요. 저는 뭐 제가 속으로 짐작이 가는 바는 있지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올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그 서번의 사께는 검찰 특수통의 에이스 중에 에이스였기 때문에
민정수석에 이제 임명 논란이 많았던 이 오광수 수석이 임명됐는데, 근데 이제 오광수 변호사가 과거 검찰 재직 시절에 아내의 부동산을 이제 뭐 지인에게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돼 가지고 검찰 퇴직 후에 소송을 제기해서 일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받았는데 이게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그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심각해요. 심각합니까? 제가 보기에 그 부동산 실명법에도 5년 이하 징역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재산 신고를 하거든요. 네네. 검사들도 네. 그 허위 신고할 수도 있는 공직자 법에 네. 허위 신고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탈세까지도 해당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빠져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오광수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 기대 지지 있잖아. 네. 한 몇 프로 떨어졌을 겁니다. 특히 진보 진영의 더 탐사나 진보 진영 보면요. 네. 엄청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수 진영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오광수가 누군지도 몰라. 네. 그런데 진보 진영에서는 특수부 검사의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취하고 대륙아주의 또 로펌의 정관에 네. 맡은 사건도 막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저는 얼마 못 버티고 이게 물러날 것 같은데요. 아니 박 의원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겨우겨우 당내 반발이라는 허들을 넘었는데 이거는 청문회에서의 새로운 허들이 생긴 것 같아. 청문은 아니지만 국민 여론에서의 허들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아니 심각하다는 점 인정하고요. 네. 부동산 실명법 또 공직자윤리법 다 위반인데다가 조사회피 목적도 있어 보이고. 근데 왜 인사검증을 이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 했을까? 알고도 임명한 건가? 아니면 이걸 놓친 건가? 이게 진짜 문제죠. 알고도 임명했어도 문제고 놓쳤어도 문제입니다. 저는 저 계속 유지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첫 인사부터 네. 이런 논란을 빚으면 게다가 이분이 맡은 직무가 공직기강하고 인사검증이에요. 검증이에요. 왜냐하면 법무부 인사검증단과 갖고 왔어요. 근데 본인이 그런 위법 불법 논란 게다가 이제 뭐 차명 명의신탁 이 논란이 있는데 다른 공직자들의 공직기강이나 인사검증이 설득력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초기에 이제 인사실패 부담이 있는데 빨리 인정하고 빨리 털어버리는 게 낫다. 저 끌고 가면 더 부담이 커진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는데 오광수 논란 언론 통해 접한다. 조금 말하자면 좀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반응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본인 자꾸 기준을 생각하니까 이 정도는 별거 아니다. 본인이 재판받고 있는 게 워낙 많으니 이래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이게 심각해요. 네. 특히 보수 진영에서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오히려 진보 진영에서 반발 여론이 제일 큰 건 이게 특수부 검사인데 검찰개혁 윤석열 대통령 관계 있잖아요. 네. 대검에 있을 때. 네. 그리고 대구지검장 할 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검사 있었거든요. 네. 이 인연부터 해서 지금 이게 또 도이치모터스 관련자 변호부터 난립니다 지금. 그래서 아하. 어려울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좋죠 버티면. 우리 보수 진영 좋아요. 버텨보세요 그냥 이랬는데 저희 좋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자, 정치의 정석.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서정욱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갱년기라던 영주 씨 요즘 꿀잠 자나